너무 다 올랐으니까 네. 한 텀을 기다려보는 거는 어떤가?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죠. 아, 그래요? 네. 그 집값이 아. 이렇게 어느 시점에 예. 쫙 갔다가 탁 떨어지고 쫙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쫙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또 오르고 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역사상, 그럼 역사상 그런 거고, 아. 인플레이션 극심하다는 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면은요. 예. 철근 값이 오르고 알루미늄 값이 오르고, 알루미늄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알루미늄 값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샤시 값이, 그러니까 알루미늄 값이 2배 오르면 당연히 샤시 업체는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겠죠. 철근 값, 철광석 값이 한 80% 올랐어요. 70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철근 값도 오르겠죠. 네. 구리가 오르면 배관 하는 가격도 올라오겠죠. 다 오르는 거니까 지금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오를 건데, 금리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모기지 가격 보면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모기지가 지금 이자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모기지를 끼고 집 사는 게 굉장히 힘들 정도로 미국의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싸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이제 우리는 싸게 어차피 그러면 안 사면 뭐 가격 떨어지겠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짜장면 값이 하나가 10,000원이래. 어떤 집에. 그래서 야 비싸지. 짜장면 값 저거 1,000원 될 때까지 안 사 먹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 짜장면 가게에서 그 1,000원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절대 1,000원에 내릴 수가 없죠. 장사를 안 하면 안 하지 그냥 1,000원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도 집을 지는 원가가 있는데 원가가 잠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둔촌 주공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예. 본질은 뭐냐면은 네. 지속적으로 현재 자재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자재가 인상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네. 그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최종 소비자인 조합은 그 부담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 공급자인 건설사들이 부담을 할 것인지 그거에서 다툼이 있는 거고요. 네네. 이와 유사한 거는 이제 둔촌 주공은 워낙 큰 단지고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슈화가 된 거고 전국에서 대부분 단지에서 대부분 그런 이슈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거 네. 또는 기존에 싸게 분양된 거, 분양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에 대비하면 지금 싼 걸 잡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6월 이후로 네. 어떻게 시장이 이제 흘러갈지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뭐 과거에도 많았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뭐 큰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 아까 이제 약간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같은 경우 2배가 되더라도 집값 오르니까 그건 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네. 대신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통화량을 줄이는 네. 정책을 미국에서 이제 대차 대표를 조정해서 이제 줄이겠다는 정책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역사상 이제 통화량이 전년 또는 전달보다 줄어든 적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까지 포함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고 시중에서 계속 돈이 뿌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도 현재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뭐 39조를 풀 건지 뭐 50조를 풀 건지 갖고 지금 정치인들이 막 여야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풀 거 갖고 싸우는 거지 적게 풀 거나 아니면 돈을 환수할 거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중에 계속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보유한다는 거는 사실 보면 지금 전략에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락 농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대기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집을 사게 되면 큰일이고 뭐 정말 집을 사는 거는 바보고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그분들이 집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중에서 이제 해바라기 같은 게 있잖아요. 도쿄에 있는 거 그 같은 경우는 그림 한 장에 8,000억이에요. 8,000억 원. 그 8,000억인데 그거 갖고 말도 안 되죠. 그림값 물값 한 100만 원씩도 안 되는데 그거 찍찍찍찍 뭐 그림 좀
그린다고 해가지고 8천만 원도 아니고 8천억 원씩을 갖다 한다. 그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그건 거품이다. 그 말, 그 거품이니까 그 가격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8천억이면 그냥 이슈만 있는 거죠. 그런 거 8천억이야. 야, 웃긴다. 그 1조야? 웃긴다. 뭐 그냥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거의 해박을 가질 기회가 없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 어디에 집값은 얼마더라. 야, 그게 거품이지.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죠. 갖고 싶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하락론자가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길게 보면은 대기 매수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그림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가 올랐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게 얼마인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막 고급 차들 있잖아요. 막 포르쉐, 페라리 이런 거 비싸다는 거 댓글 안 달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신차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댓글 보면 욕이 엄청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냐면 내가 살라 그러는 차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관심의 표현이거든.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하신 분이 30대 초반인데 19억을 갖고 와가지고 뭘 살까요? 19억으로? 네, 19억 갖고 뭘 살까요? 뭐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뭐 지역 몇 개를 제가 추천드렸고 근데 어디 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이제 한 개 그 중에서 3억은 자기가 쓰고 싶다. 뭘 하랬더니 이제 고급 외제차를 하나 사고 싶다. 3억은 쓰고 나머지 한 16억 갖고 뭘 살까요? 이제 그건데 제가 뭘 했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19억이라는 거는 그 젊은 세대에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 동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엄청난 부자죠. 30대 초반에 19억이라는 거 엄청난 거죠. 1억 9천만 있어도 난 이 정도면 나 열심히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9억이라는 거 엄청난 성공한 거죠. 하지만은 나중에 당신이 19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큰 돈이 아닌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19억이라는 돈이 결코 큰 돈이 아니니까 지금 당신이 부자로 생각하지만 그게 부자가 아닌 거를 나중에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충분한 거예요. 딴 게 자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외모 꾸미는 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보면은 뭐 그냥 뭐 옛날에 그 보면은 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구마 찐 거 갖고 와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먹고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막 불쌍한데 보면은 강남에 뭐 집이 몇 채 있고 막 그리고 전에 그 실제로 한번 저는 그런 본 적 있어요. 어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저는 기다리는데 앞에서 막 시간을 굉장히 어떤 할머니 분이 막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 갖다가 막 그 담당자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몸빼 같은 거의 몸빼 수준의 옷을 입고 가지고 할머니 너무 하시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상담한 내용 갖다 이제 옆에 듣다 보니까 뭐 잠실에 뭐는 주공고단지는 어떡하고요 강남에 뭐는 어떡하고요 근데 집에 한 5채가 다 알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외모 갖고 하면 참 평가하면 참 이게 큰일 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못 사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없어요. 내가 뭐를 입고 뭐를 사고 어떤 차를 타고 그런 거보다는 자유로운 그 부자가 된다는 건 자유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A를 선택할 수 있고 B라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게 나의 거주지도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직업도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전에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해야지 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쪽 지역에 살아야지 또는 다른 나라에 살아야지 라는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자의 마인드를 닮아야 되는데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부자의 행동이나 부자의 외모를 닮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점점 부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1억이 없는 사람이 1억 가지는 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억 있는 사람은 그게 꿈이 아니라 10억 원 있어야지 하는 거고 10억이 되면 그 다음에 100억이 100억 보면 1000억의 시장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19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수준, 친구들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친구들이 뭐 보통 뭐 소나타고 좀 성공한 친구냐 제네시스 그러면 그럼 제네시스 정도로 타야죠. 튀지 말아라. 그리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라는 건 자랑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이제 잠깐만 구설수도 오를 수가 있고 이제 쓸데한 일에 자기가 비생산적인 일에 잠깐 휘말릴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괜히 튀지 마라. 튀지 말고 그냥 딴 사람 나 친구 수준 봐가지고 친구 수준보다 조금 더 잘나는 정도, 평균 수준보다 조금 잘나는 수준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와, 쟤 저거면 저거 정말 포르쉐 타고 다니네. 뭐 그것도 색깔별로 여러 개가 있네. 그거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는 거죠. 서울로 얘기하면은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수도권 전체나 전국 단위로 보면 이제 분당 같은데 이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할 게 정치권의 의지나 이제 정치권이라는 거는 이제 중앙 정부 정치권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시장이나 뭐 또는 뭐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주장을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선되면은 뭐를 유치하고 그런 사람들가 많잖아요. 수도권에서도 그런 데 많아요. 뭐 그러면은 내가 당선되면은 뭘 해가지고 제2의 판교를 만들고 막 그런 데가 여기도 제2의 판교, 저기도 제2의 판교, 저기도 판교. 그렇죠, 많죠. 말이 안 되는 게 제2, 제3, 제4, 제5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만 다 제1에 거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믿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안 되냐면은 거기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정치인은 아무 힘이 없고요. 누가 키를 갖고 있냐면 기업이 키가 있어요. 기업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사를 가야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삼바를 갖다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을 갖다가 유치하겠다. 거기 왜 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입장에서 거기 왜 가야 되는데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 회사를 완전히 거기 이사 간다는 거예요. 직원들 다 데리고 그러면 직원들을 가만히 있어요? 펄펄 뛰죠. 그쵸. 자기 여기 다 집 사놓고 여기 전세 얻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이 뭐 귀찮은데 뭐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보다 더 떨어진 데로 간다 그러면 인프라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난리 나죠. 그리고 그죠. 이전하는데 비용도 들죠. 이전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거기에 정치인이나 거기에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들어오는 거를 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기업이 무슨 이득을 줄 건데 그러면 거기다 가려면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해 줍니까? 법인세는 국세예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세나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뭐 감면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중소기업한테 먹히는 얘기지 되게 큰 기업은 그 푼돈 갖고 그 회사의 명운을 하고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오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거기서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진짜 들어온다고 얘기하면은 그 기업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홍보팀이나 IR팀에다 전화해가지고 정말 이쪽 회사 이쪽 오시로 올 계획이 있어요? 그럼 나 처음 듣는 건데요. 그럼 그건 이제 정신이 뻥친 거고. 그냥 끊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들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방금 제가 원래 그 스튜디오 마포에 있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1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 잠실로 옮겼거든요. 마포에서 잠실로 옮기는데도 그만두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거 사실 그냥 그런 큰 기업의 인프라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몇 대 이제 옮기는 건데도 너무 바쁘고 할 일 많고 그러니까 원래 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좀 처음에 싫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를 사업장을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근데 그걸 막 진짜 대기업이 간다는 거는 서울에 이제 여기 저기 강남에 삼성동에 있던 그 대기업체가 판교로 이사를 갔어요. 몇 년 전에. 판교만 해도 좋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판교가 좋다 하더라도 강남보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판교로 갔어요.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한테 3억씩 빌려줬어요. 그냥 무이자로.
돈 주고 이사 갔구나.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그거 갖고 할 수 없이 회사에 빌려주니까 네. 이거 갖고 전세나 얻어야지. 또는 이제 뭐 전세금 있는 사람도 이거 갖고 이제 주식이나 할까? 뭐 이제 아니면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나 얻을까? 그러니까 그게 위로금이나 마찬가지. 3억을 그냥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때 그 딱 듣고 나가지고 와, 이 친구 되게 머리 좋네. 그 오너가 머리 좋네. 3억짜리가 이제 노예 문서거든요. 다른 회사에 못 옮기죠. 그거 한번 받으면 그 갚아야 되니까. 다른 회사 3억 원 갚아야 되는데 갚고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오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기업은 그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하여튼 사원들한테 뭔가 당근을 던져줘야지 사원들이 가지 안 가요. 자기가 여기서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건 이 지역에 뭔가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는데 와이프가 근처에 직장이 있어. 자기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와이프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또는 자기가 이제 뭐 부모님하고 또는 또 자기 여기 또 애들 학군 뭐 이런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회사 옮기는 게 쉽지가 않고 그게 그나마 뭐 이제 판교 정도로 옮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무슨 뭐 이상한 지역 뭐 그러면 이제 아니 저기가 경렬비연 저기 같잖아요. 뭐 이런 데로 가면 이제 저기 뭐야 전주로 그 운영하는데 뭐였지 연금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거 운영하는 데가 전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력 이탈 되게 심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땅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는 이제 그 시장이나 그 국회의원의 의지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키는 기업이 갖고 있고 기업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게 막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구하기 쉬운 데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있는 데가. 양질의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기업들이 많이 나가지고 좋은 양질의 일자가 지방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한테 물어보면은 지방 가면은 이제 솔 똘똘한 애들이 안 쫓아내려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방 출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 출신자들은 나도 이참에 저기 대기업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재 풀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렇게 행복도시 만들어서 정부가 옮기는 거하고 또 달라요. 민간 기업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 강제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죠. 그렇죠. 이 수도권 집중화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될 것이다. 요새 이제 세종시가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통계에서 많이 하락했죠. 그게 뭐냐면은 세종시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한 2년간 과도하게 이제 작년부터 사실 하락은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 기대감이 과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한 이유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완전히 그 세종시를 우리나라 수도로 만들겠다. 행정수도에서 완전히 국회도 이사오고 아주 확실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와, 세종시가 수도가 된대? 서울은 뭐야? 수도 아니래. 오케이.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 떨어지고 이제 세종시가 오르겠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죠. 미국의 수도는 뉴욕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근데 워싱턴 DC보다는 뉴욕이 집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일까요? 아닐까요? 시드니 수도 아니에요. 캔버라가 수도예요.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리오데자네이루가 아니라 브라질리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DC나 캔버라나 브라질리아는 집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거기는 집값이 싼 동네예요. 뉴욕이나 시드니나 리오데자네이루는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거긴 수도가 아닌데.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은 집값이 비싼 데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경제도시예요. 경제수도. 행정수도가 아니라 경제수도예요. 근데 많은 국가에서 서울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많은 국가가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행정수도면은 집값이 비싸지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한다는 거는 경제수도를 거기 옮긴다는 게 아니라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거 찍어내는데 그거 갖고 경제수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수도가 옮긴데라고 하니까 기대감 때문에 너무 올랐다가 나중에 이거 아닌가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세종시 자체의 경쟁이 없어진 것보다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게 조금 이제 거품이 조금 이제 좀 차분해지는 네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뭐 강남, 네. 강남이 앞으로도 강남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강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이 강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일단은 강남을 선택한 거고. 네. 그럼 어쩌면 이런 강남 수준의 업무지구가 있을 만한 곳이면은 좀 판교가 이제 그거 갖다가 지금 치고 올라간 거죠. 네네. 강남에 가장 유사한 흉내를 낸 게 바로 판교가 됐던 거죠. 가장 최근에. 네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서쪽에서는 마곡지구가 이제 좀 비슷하게 좋아진 거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도 이제 과거부터 좀 좋아졌는데 거기는 좀 중소기업 위주의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좀 기업들이 좀 많고요. 임금 때문에 임금 차이가 임금이죠. 좀, 임금 차이. 예. 그래서 임금 차이로 한번 보시면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하시면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구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지역별 임금이 쫙 나올 수가 있어요.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별 임금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얼마 주냐가 아니라 어떤 통계를 봐야 되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임금. 평균 소득.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장이 어딘지 상관없어도 뭐 이래서 강남구에 사는 사람 얼마, 뭐 서초에 사는 사람 얼마, 이제 이렇게 뚝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고소득자가 많이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가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용인 수지? 거기가. 그쪽도 높은 편이죠. 거기가 되게 집값에 비해서 의외로 높은 편이에요. 그런 얘기 하죠. 용인 수지가 상당히 그 독특한 데예요. 독특한 게 아까 소득이 아주 상위 지역은 아니고 이제 그 생각보다는 상위 지역이고 또 하나의 재미난 거는 뭐냐면 교육 수준. 전체 인구 중에서 고학력자의 비율이 의외로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 평균 수명도 길더라고요. 물이 좋은가 봐요. 용자가 들어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강남이 미국이라면 분당, 용인 이쪽 있잖아요. 여기 약간 캐나다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죠. 공기는 좋아요. 공기는 좋아요. 그래서 뭔가 더 웰빙인 것 같고 그 동네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상승장이 있고 이제 하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론자가 있고 이제 하락론자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중심은 여러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 진짜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하락한다면 집을 안 산다고 그래요. 그럼 왜 안 사?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다음에 상승할 때 물어보죠. 지금 저번에 샀어? 안 샀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지. 집값이 오르는데 왜 사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언제 살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시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 귀 기르는 게 더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그것 다 여러분이 하루 정도는 그 배우자와 조금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고 본인이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요거 팔고 요거 사가지고 시대 차이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쉽게 정답이 아니라 어떤 결론만 쭉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왜 안 드리냐 하면은 이게 그거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여러분 자산을 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걸 갖다 인식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됐네 라는 거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지난 몇 년간 아기금리는 정말 앞이 안 보여 깜깜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아기금리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늦은 건데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네. 빠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 나이에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기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글도 많이 쓰고 많이 했는데 아기곰이라고 활동한 게 40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셔가지고 모두 행복하신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